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학교 약학과 서울대 교수님, 2호 과학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그 옆에 있는 초코 케이크 하나 주시면 안 돼요? 박스에 있는 거? 요거요? 네. 4개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원래 마이크 유효기간이 며칠 안 남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셔가지고 원래는 안 준다고 했다가 자 오늘 코로나19 이야기 사사치 파헤쳐 볼 텐데 청취자분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에 0951 TBS 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574분이 나왔는데, 자, 현재 상황 일단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뭐 상황이 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 이제 700명대 나왔다고요. 최근에 약간 400명대 후반 그러다가 그제 676명 나왔다가 오늘 한 100명 정도 줄었으니까 야 이거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어제가 5월 5일 휴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거의 뭐 한 2만 9천 건이나 적어서 1만 예. 6천 건 정도밖에 검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가 적게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번 주말까지 며칠 없으니까 토 일요일까지 겹치면은 이번 주말에는 좀 적게 나왔다가 주말에 검사 건수가 적어서 적게 나온 것이 다음 주 초반까지 유지되다가 다음 주 수목금토가 되면은 예.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많습니다. 다음 일주일 뒤가 문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았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검사 건수 때문에 다소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여전히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접종자 50여 명을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대상자 전원에게서 중화항체가 형성이 됐다. 라고 이게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중화항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중화항체는 이제 영어로는 neutralizing antibody라 그래서요. 예? 중화 neutralizing antibody라 그래서 항체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결합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 항체를 얘기하는데 우선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생기는 면역 반응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중화 항체라고 얘기되는 항체 면역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가 일단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침입하게 되면은 침입한 세포를 인지해 가지고 그 세포를 죽여버림으로 해서 바이러스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게 되는 세포성 면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 약 50명 정도 되는 의료진이 거의 초기에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이분들에게 조사를 한 거예요.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1차 접종 후 21일 2차 접종 후 7일 이렇게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1차 접종을 하고 나서는 한 62% 정도에게서 중화항체가 생겼는데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100% 중화항체가 다 생겼어요. 그리고 세포성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이 세포성 면역도 상당한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 거의 완벽한 면역성이 획득이 되어서 이분들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거의 완벽히 보호되는 상태를 보였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이게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화이자 약발이 잘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약발이 아니라 뭐예요? 약 효과 그래야지. 화이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화이자를 이렇게 연구를 한 건데요. 예. 화이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접종이 되어 분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예. 접종이 된 분들도 조사를 해보면 이와 유사한 정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백신의 종류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예. 상당히 백신이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니까 어떤 백신이든 상관없이 먼저 맞는 분이 임자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가 백신 맞았잖아요. 그래서. 맞아. 강양구 기자 백신 맞았어. 그 얘기를 해야 어떡해. 되는데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지난주 대상자 목요일에 아니잖아요. 대상자 아닌데도 지금 네. 건장한 그- 40대 청년인데 네, 지난주 허리케인 라디오 그 생방 출연한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이 노쇼 물량이 좀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쇼 물량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 접종하고 있는 병원에 직접 가가지고 제가 들여다봤죠. 네. 그랬는데 딱
세 분이 안 오셔가지고 노쇼를 하신 네, 거예요? 노쇼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백신이 개봉한 지 상당히 시간이 흘러간 백신이어가지고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얼른 손을 들었죠. 그 유효 기간이 몇 시간 안 남은 6시간이죠. 6시간. 야, 이거 초코는 그래도 며칠 남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았다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예. 네, 갑자기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럼 3주 뒤에 또 맞아야 되잖아요. 3주가 3주 아니고 아니에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석 달 되니까요. 아. 네, 4월 28일 날 1차 접종했고 저희 개인 정보인데 7월 15일 날 2차 접종 예정되어 그 그래서- 있습니다. 문자가 온대요 국민비서에서. 거기다가 더 표정이 아주 좋구나 그래서.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사실 노쇼로 인해서 백신이 다소 버려지고 있었는데 강 기자가 네. 국내 언론 기자로서 최초로 네. 노쇼로 버려지는 백신이 있다. 예. 이것을 우리 TBS 방송에서 그렇죠. 제일 먼저 TBS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19 특보에서 만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다른 언론에서 막 추가 취재하고 정부에 질의하고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어가지고 노쇼 물량도 버려서는 안 된다. 네. 다 접종하자.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방송에서 제안한 거, 강 기자가 취재하고 제안한 거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노쇼 백신 물량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공 앱도 개발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예, 예. 어디에 백신이 얼마 남아 있으니까 누가 먼저 가서 맞을 수 있다 예약하라 이런 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서 한다 그러거든요. 예. 이게 다 이제 강양국 기자의 공이다 이렇게 예. 보여요. 그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이상 반응 있었는지 궁금해하실 네네. 것 같은데요. 제가 40대 중반이라서 저 약간 기대를 했었거든요. 저는 몸에 좀 뭔가 있지 뭔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저는 아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민망할 정도로 진짜 열도 조금 안 올라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이. 예, 아무 문제가 없이 그 그래서 노쇼 좀 민망했습니다. 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게 지금 개발 중이에요. 개발 중입니다. 개발 중이에요.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노쇼로 남는 백신이 어느 병원에 어느 병의원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앱이 지금은 없고요. 이 설대호 교수님과 저랑 최재은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코로나 특방에서 계속해서 그 인근 병원에 노쇼 백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근처에 있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공 앱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정은경 청장이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네, 브리핑에서. 백신 그 예. 노쇼 백신을 알려주는 앱을 개발해서 이달 말까지 개발을 완료지은 다음에 6월부터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 강양 기자하고 설대호 교수님이 큰 일을 해내셨네. 네. 최지은 아나운서는 여기 작업 같이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이 두 분들이 잘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알겠어요. 하여튼 방송하고 뭐 좋은 있습니다. 일을 하셨는데 예. 너무 자랑하면 청취자분들이 좀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저 그러면 네. 제가 하나 네. 질문이 있어요. 저는 요 내과를 상암동 내과 여러 개 중에 한 군데를 다니는데 네. 그 어느 병원에서 지금 백신을 접종하는지 알 수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네. 알 수 있어요? 그 백신 예약을 하는 이제 백신 예약 사이트가 있는데요. 백신 예약 사이트에 가면 내가 있는 곳 가장 가까운 백신 접종하는 병의원이 어딘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파란 창, 아니 그 초록 창 있잖아요. 거기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병원 뭐 이렇게 치면은 구랑 동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검색해서 선택을 하면 동에 어떤 데가 있는지 상암동은 한 군데가 있어요. 오. 거기 병원 이름과 연락처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해서 지금 하시면 현재는 상암동 기준으로 하면 한 군데고 아마 찾아보시면 동네 주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방역 당국이 전국의 10,000곳 이상으로 그 접종하는 장소들을 늘리기로 했으니까 동네 병원들. 이달 말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접종하는 곳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자기 차례가 오면은 꼭 접종하시라고. 왜냐하면 접종 안 하시면 저 같은 사람이 체가거든요. 네. 예, 아니, 꼭 접종하시라고 그러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질병청에서 계획을 바꿔가지고 60살 이상부터 접종이 되잖아요. 다음 달. 네네. 네네. 27일부터 이번 달 27일부터. 그러면 예약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그 인터넷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화를 하는 건지.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일단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1339 혹은 뭐 그 지역센터 예, 지역 동사무소 지역센터 아니면은 보건소 같은 곳에다가 연락을 하면은
전화로 예약도 가능합니다. 네. 유선상으로. 네. 좋은 정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진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50대 남편이 관상동맥 석회화가 심한 상태로 로수바미브정을 한 알씩 약을 먹고 있는데 혈전 위험이 있다 보니까 백신 접종을 해도 되는지 부담이 됩니다.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혈전을 보통보다 한 100배 이상 잘 만들거든요. 바이러스 자체가요. 바이러스 자체가.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왜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느냐 하면은 심장 혈관 문제가 있다거나 동맥 질환이 있다거나 비만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혈전이 생겨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게 됩니다. 예, 그러는데 백신에 의해서 생기는 혈전은 그거에 비하면은 100배, 1000배 이하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세가 50대 정도 되는 분들은 백신에 의해서 그것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의해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은 너무도 낮습니다. 네. 그런데 감염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심장이나 혈관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이 백신이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보다 너무도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지은 아나운서가 소개한 청취자 문자 중에 로스바미부정이라 이게 무슨 약이에요?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혈전을 막는 혈전 억제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혈전이 계속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이따 이제 월간 송은예 씨 또 힐링 콘서트 해야 되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그 미국에서 그 백신에 대한 그 특허 좀 풀어달라. 예. 면제 신청 뭐 이런 거 WTO에서도 미국 정부에다가 압박을 하고. 풀어달라 이러고 예. 있는데 만약에 설 교수님 그게 만약에 미국의 그 모더나라든가 이 백신 특허가 풀어졌어. 그럼 우리도 이 약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나요? 좋은 마음대로 거예요? 만들 어떤 수 거예요? 있죠. 마음대로 마음대로 만들 좋은 수는 거네요.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도. 그런데 이제 그게 꼭 좋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화이자 백신은 우리는 백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백신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한 10개 정도 돼요. 예를 들면은. 그 조그만 약병이 들은 게. 그걸 현미경으로 보면은 동그랗게 리포좀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미세하게 보면은 한 10종류 정도의 다른 물질들의 복합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물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똑같이 만든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특허를 풀어준다며요. 특허를 풀어줘도 특허 안에 완전히 다 기술이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노하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다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A 회사가 그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면 화이자의 그 백신하고 똑같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요?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거를 임상 시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안전성이나 효과를 다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는 혹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 게이츠가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죠. 특허를 풀어주더라도 오히려 퀄리티가 그러니까 품질만 떨어져서 생명에 위협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실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거는 뭐냐 하면 화이자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화이자에게 기술 이전을 받아서 하는 거는 화이자 제품과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방식이 좀 더 품질도 보장이 되고 안전하면서 이미 화이자 제품이 임상시험을 다 거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나은 건데 이런 방법이 돼야 좀 더 좋은데 특허만 해결한다고 해서 이거를 똑같은 제품을 만들기는 실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황 기자. 네. 저 같은 경우 최지훈 아나운서도 그렇잖아요. 뉴스에 그런 이야기가 네. 나오잖아.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네네. 백신 그거를 갖다가 특허를 풀 건지 말 건지 풀어주면 전 세계에서 박수를 치고 좋아할 것 같다 그러는데 또 설 이면을 교수님 보면 얘기 들어보니까 딱 우리나라에서 바로 똑같은 걸 만들 수는 없으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나 인도나 뭐 이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경우에도 아마도 모더나나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에서 특허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질의 백신을 양산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일은 우리나라 그 노바백스라고 하는 앞으로 허가가 진행 중인 백신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하는데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노바백스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백신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타미플루 얘가 좋은 건데요. 타미플루는 단일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카피 약뿐만 아니라 같은 약을 만들기가 쉬워요. 이거를 특허를 풀어주잖아요. 이거는 바로 그냥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생산해서 뿌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쉬운데 똑같은 코로나 퀄리티로. 백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왜 음식도 레시피를 똑같이 따라 만들어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안에 지금 최재 미세하게 아나운서가 다르네. 지금 네. 정확하게 네. 비율을 잘 든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 칭찬 들었어. 사탕 하나 줘야 되겠다. 예, 사탕 아이, 최전 아나운서. 당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4027번님의 질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 주신 거네요. 통장으로 봉사하고 있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4월 30일에 했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평소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열도 나지 않고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약 드시네. 예.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어때요? 4027님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은 아마 접종 센터에서 안 맞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비교적 연령이 있는 분들이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큰 이상 반응. 그러니까 막 굉장히 몸을 괴롭힌다든가 열이 많이 난다거나 막 피곤하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역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지닌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이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것 같은데 아마 본인이 고혈압 약이나 이걸 드시거나 뭐 혈전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있었을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별 무작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도 아니고 면역이 안 생겼을까 봐 걱정하실 일도 아니라는 말씀 더 그 붙여드립니다.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그 백신 불안감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는 백신 접종할 생각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60% 후반대에서 지금 6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만 백신을 맞겠다라고 지금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300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접종했잖아요. 네. 그 백신 접종한 분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뉴스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보도와는 달리 백신 접종한 분들 중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나 백신 접종한 거 너무 만족한다라고 답을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주변에서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마 백신 이거 이상 반응이라고 할 게 별게 없구나. 그리고 접종을 하면은 나한테도 이익이고 가족한테도 이익이고 공동체한테도 이익이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저도 네. 빨리 맞고 싶어요. 강 기자는 참 운 좋게 먼저 1차 접종이 좋겠다. 네, 죄송합니다. 엄청 부러워했어요. 저희도 치사하다고 혼자 가서 맞았다고. 그리고 교수님한테 질문이 온 게 있는데 제 딸아이가 7년 전 13살 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서 이후 항암 치료와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았습니다. 이식 후에 상태가 좋아져서 더 이상 치료는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식한 지 7년이 됐는데 과거 혈액암 치료를 받아서인지 혹시라도 혈전 부작용이 있을까 봐 백신 접종하는 게 두렵네요. 이분 당연히 겁내하시지.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아마 이분이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도 받고 초기에는 아마 면역 억제제를 드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면역 억제제를 아마 안 드시고 있다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 백신 접종을 해도 면역이 잘 안 생깁니다. 면역이 억제되니까요? 예, 면역이 억제되는 거죠. 예. 그러는데 이제 시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거의 이제 완치 수준에 이르러서 지금은 아마 주기적인 체크만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거의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면역을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면역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문제가 없다는 거죠. 또 이분도 뭐 그렇게 혈전에 대해서 특별히 염려할 필요는 없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나이가 어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분은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면 네. 화이자 백신이 이분에게는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실제로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이나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방금 얘기한 그런 백신들은 혈전 부작용 문제도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접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코너 여기까지 하고요. 예. 좀 이따가 이제 연세대학교 출신의 고음 여신 월간 송은혜 네, 송은혜 씨. 팝 소프라노 송은혜 예. 씨의 일찌감치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 뵙도록 하죠. 네, 지금 시각 3시 반입니다.